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도희입니다. 유주예요. 은하예요. 와, 이제 곧 있으면 7월이네요. 더워요. 벌써 더워. 덥죠? 아니 5월부터 날이 갑자기 확 더워지더니 뭐 올해 여름이 엄청 더우려고 그러나? 길 것 같아요. 길고 더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온도 자체가 되게 높진 않은데 사실 그리고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해가 바람 너무 부니까. 뜨거워. 해가 너무 뜨거워. 그리고 이상하죠. 건조해. 엄청 건조해요. 건조해. 맞아요, 건조하고 맞아요. 뜨거워요. 네, 등껍질이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아, 이른 장마가 오지 않아야 될 텐데. 아, 어떻게- 마른 장마가 올까봐 전 걱정이에요. 아, 마른 장마가 올까 차라리 봐. 비가 오는 게 낫지. 2년 전인가가 마른 장마여가지고 되게 이상한 날씨였던 적이 있었어요.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 들고 막 이랬었던 적이. 그랬었나요? 네. 2년 전에? 네. 2년 전을 기억하시네요. 네. 그때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져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장마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 이게 코로나 시기 때는 계절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맞아. 집에만 있으니까. 맞아, 맞아. 밖에 안 그런 나갔잖아. 느낌이 잘 없어. 맞아. 올해는 비가 좀 와야 될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바깥에선 야외에선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거리두기도 제한이 많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여름 휴가 계획들 좀 작년하고는 다르게 세우셨을 것 같은데. 없어요. 어? 저는 5월에 좀 여유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몰아서 쉬고 지난주부터 6월부터는 이제 또 빡세게 일을 해야 하는 시즌이라 아마 가을까지는 그냥 쭉 열심히 노동하지 않을까. 아, 네. 오히려 여름 네. 휴가 못 가고. 네네. 아이고 힘들겠다. 진짜 영혼이 없다. 네, 영혼 좀 미치겠다, 넣어주세요. 진짜. 공감 좋다며. 우리 감독님 영혼 좀 나한테도 넣어드리세요. 공감하라고 마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 미드소마에서 영혼 없이 함께 절규해주던 언니들이 떠오르네요. 아 되게. 너무 웃기다. 저도 이제 사실 회사를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여름 휴가를 어디를 특별히 갔다 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은 우선은 우리와 함께? 네, 언니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회사에 좀 적응을 하고 아마 가을쯤에 어디를 움직이지 않을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을 때 가야지. 음. 가을이 좋아 오히려. 맞아. 가을이 좋아. 아마 우리 중에서는 도희님이 제일 것 원대한 같아요.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영화 어나더 라운드를 보고 덴마크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는 무슨 그런 심심한 나라를 열흘씩 가니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근처에 바로 있는 스웨덴도 넣었거든요. 티켓을 끊었는데 미드소마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북유럽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혼자 여행 되는 곳인가. 절대 남이 주는 어떤 수상한 액체는 마시지 말고. 네네. 호르가 마을은 피하시고요. 각별을 호르가 마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많은 곳으로만 다녀야 되겠어요. 아 저는 여름에 쉬고 싶은데 지금 막 일이 계속 몰려 들어와가지고 쉴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지만 일단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한 2주 정도 푹 자고 싶다. 2주 딱 좋다. 2주 정도만 딱.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올까요? 올 거예요. 2주 중에 한 이틀은 나랑 놀아줘요. 이틀 정도는. 정작 본인이 제일 바빠. 2주 중에 이틀은 내가 시간 낼 수 있겠지. 진짜? 2주를 얘기를 해주면 그때-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보드게임 다 들고 감독님 집에 보드게임이요? 가서 나 진짜 나 혼나면 어떡해. 너무 재밌어. 자꾸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약한 척 할 거야 진짜 이 사이코. 일단 계곡부터 가자. 계곡부터. 발 좀 담궈 봅시다. 떠나요. 바다로. 와, 제가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기다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 저는 꼭 미드소마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제가 알다시피 되게 많이 열이잖아요. 그래서 네? 언니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영화를 꺼내들 수가 없었는데 은하님께 비선 실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다행이다.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영화는 아리에스터 감독의 미드소마인데요. 와 두두두두. 네. 저 무서워요. 저희가 방송 녹음하기 전에
유주님, 도희님이 이제 미드소마에 대한 굉장한 악감정을 품고 음. 계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닌가요? 도희님은 네. 그런 건 아, 안 도희님은 했는데요? 아니었나요? 진짜 제대로 좀 들으세요. 아, 네. 제가 지금 멘탈이 좀 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는 되게 기대가 되는데 또 언니들 생각은 어떨지 그리고 나와 또 어떤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을지가 너무 기대되는 네, 미드소마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몇 년 전에 살롱에 왔다가 언니들이 나오는 대화를 엿듣고 알게 된 영화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극호와 극불호가 나뉘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영화인데 몇 달 전에 우연히 좀 시간이 생겨서 뭘 볼까 하다가 미드소마가 추천 영화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다가 재미없으면 꺼야지 끌 준비를 하고 저는 사실 틀었어요. 끌 준비를 하고 틀었는데 이 영화가 러닝타임이 2시간이 훌쩍 넘는 길어요. 꽤 긴 영화인데도 전 정말 숨을 참고 봤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아마 마지막까지. 같은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일단 영화에 대한 소개를 드리자면 미드소마는 스웨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제목인 미드소마라는 게 아마 그 미드서머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청춘 남녀들이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스웨덴의 한 마을에 열리는 하지제에 참석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미국인 청춘 남녀들이 바로 플로렌스 퓨가 연기한 데니와 그 다음에 남자친구 크리스티안 그리고 크리스티안의 친구인 조시, 마크, 펠레. 펠레가 스웨덴 사람이죠. 그렇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데니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여동생이 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데니에게 메일이 왔는데 약간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투에 좀 불안한 불길한 그런 메일을 보내서 이제 데니가 연락을 하지만 연락은 닿질 않고 계속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어떻게 잡아보려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지만 남자친구는 뭐 이게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닌데 유난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투만 들어봐도 알겠지만 크리스티안은 사실 애정이 식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계속해서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헤어져라라고 이제 등을 떠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여동생의 메일이 실제로 여동생이 이제 그 집안에 가스를 이제 틀어놓고 엄마 아빠와 함께 모두 이제 질식사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데니는 순식간에 한꺼번에 가족 모두를 잃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힘들어하는 데니를 두고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이 잠깐 파티에 다녀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데니가 그럼 나도 기분 전환할 겸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남자친구가 하는 대화를 듣고 크리스티안이 곧 스웨덴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기분이 상하겠죠. 속상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로 이제 남자친구와 언쟁을 좀 벌이다가 아마도 약간 화해의 의미로 크리스티안이 그럼 너도 같이 가자라고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당연히 안 갈 줄 알고 제안을 한 거였는데 또 데니는 그거를 덥석 묻니다. 나도 같이 갈게 라고 해서 다 같이 이제 펠레의 고향인 스웨덴의 호르가라는 작은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펠레의 고향에서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에 하지제라는 그 축제를 여는데 여기에 모두가 이제 참석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하늘은 파랗고 초록빛의 잔디가 동산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모두가 하얀색 하늘하늘한 옷을 입고 되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꽃을 들고 손님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땐 예뻤어.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에 연출이 되어 있는데 뭔가 너무 아름다워서 불길하고 뭔가 수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마을이에요. 실제로 이 축제로만 생각을 했던 하지제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의식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 손님들이 목격을 하게 되고 모두가 충격에 빠지는데 그 와중에 참석했던 손님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사라지는 갑니다. 거죠. 그래서 이 사이비 집단 같은 마을에서 데니와 친구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줄거리인지 모르고 봤어요. 저도. 저는 알고 봤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포스터만 보면은 이게 무슨 꽃을 화관을 쓰고 화관을 음. 쓰고서는 막 이렇게 포스터가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약간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하나 약간 우는 눈물을 느낌.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래가지고 뭐지? 이런 생각으로 근데 저도 은하님이랑 되게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다가 못 보겠으면 끄자 하고 봤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쳤나 봐. 도대체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시키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그렇게 끝까지 봤다는. 네, 저는 굉장히 몰입해서 봤던 영화였습니다. 네. 근데 공포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끔찍한 장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도 않고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잔인하진 않았다. 물론 살짝 언니들은 가리고 좀 보긴 다를 수도 했지만. 있죠. 저도 영화 설정이나 이런 스토리는 사실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되게 공감하는 포인트도 있었고, 그래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사실 저런 그러니까 외부인이나 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런 뭔가 사이비적인 종교적인 저런 행사에서 뭔가 저런 공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식을 목격했을 때 논문을 쓰겠다는 그 인간의 욕구 그런 것들도 보면서 그래 인간이라는 거는 어떠한 욕구가 있으면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해. 라는 느낌으로 사실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인간의 되게 욕망, 욕구, 본능 이런 거를 정말 너무 민낯을 다 보여주면 주는데 그거를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하니까 이게 너무 대비가 돼서 확실히 더 극명하게 그게 막 오는 거예요. 날것의 그래서 그것으로 더 맞아요.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불편했어요. 그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아리 에스터 감독 특유의 그런 고어틱한 그런 잔인한 장면들 저는 좀 있었는데 다 보여주는 거. 네, 다 보여주는 않는데 뭔가 이렇게 상상하게 살짝 되는 거. 보여주면서 저게 뭔지를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 절벽신이라던가 그 런던에서 왔던 사이먼이라는 친구의 죽음 장면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이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고 보고 나서는 사실 뭐 그 생각을 했어요. 전 넷플릭스로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봐서 이거 앞으로 이런 거 알고리즘으로 추천으로 뜨면 어떡하지? 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넷플릭스에 이 싫어요? 그거 눌렀어요. 뜨지 말라고 알고리즘. 근데 뭐 재미가 없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민낯을 이렇게 막 다 발가벗겨가지고 그런 걸 보고 싶진 않다라는 느낌은 사실 남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감독의 유전을 먼저 봤는데 유전도 되게 잘 만든 영화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걸 되게 추천을 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보고 나서 와 이런 류의 영화는 다시 나에게 추천하지 마라.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저는 미드소마는 유전만큼 그렇게 제 막 영혼에 스크래치를 내고 이렇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유전은 가족을 건드려서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드소마는 깔끔하게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서로 해치는 것도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 그냥 유전에서 느꼈던 그런 진짜 악취미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받았고 대신에 감독이 종교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았고 종교의 민낯을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다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뭘 제일 끔찍하다고 느꼈냐면 다정하게 웃는 사람들 표정이 진짜 끔찍하다고 느꼈거든요. 뒤로 갈수록 맞아. 근데 저렇게 웃는 얼굴로
진심으로 심지어 호의까지 느껴질 정도로 진심으로 죄의식 전혀 없이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심지어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이거 처음 볼 땐 제가 잘 못 느꼈는데 처음에는 전 동반 자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엄마 아빠는 살해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동생이 자기 혼자 죽기 싫으니까 맞아. 엄마 아빠도 데려갈 데려간다. 거라고. 간다, 함께 어. 간다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나약한 인간이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누구한테 속해 있고 싶은 그렇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너무 잘. 근데 이 동생이 무슨 살인마도 아니고 맞아. 그냥 나약한 인간에 맞아. 불과하잖아요. 그거를 일맥상통하게 종교에서도 딱 그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로 볼 때는 전 펠레만 계속 집중해서 봤어요. 나 같아도 친구 할 것 같거든. 너무 맞아. 선량해 보이고 맞아. 저는 적극적으로 초대하지 않더라도 너 그래 공동체라서 너가 이렇게 인성이 좋구나. 나 방학 되면 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괜찮아? 이렇게 할 것 같아. 맞아. 음. 왜냐면 그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먼저 마음이 어때? 되게 힘들겠다라고 맞아요. 데니가 맞죠? 맞아요. 데니에게 맞아요. 말을 건네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종교에 이런 면이 정말 무서운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진심으로 호의를 가지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면이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발견했을 때. 그렇지. 그래서 그걸 참 잘 표현했다. 진짜 무서워서 펠레가 음. 너도 가족이 필요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소름이 근데 그게 막 꼬이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진짜 정말. 진심이야. 정말 내가 진심으로. 잃어봐서 아는데 너도 이게 되게 필요할 거야. 맞아. 네 남자친구가 널 잡아주는 느낌 없었잖아.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소름 돋았어. 전 반성했어요. 어. 부이야, 어차피 인간 사회에 저런 거 없어. 그냥 네가 너를 잘 잡아야지. 무슨 애인이 잡아주길 바라니. 그런 거 하지 맞아. 말자. 그건 맞아. 감독님이 도희님 제가 잡아드릴게요 해도 넘어가지 말자. 그런 건 없다. 서로.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로된 듯이 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너무 자로된 듯이 똑바로 이제 그리고 있잖아요. 모든 현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든 영화를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좀 너무 성의를 너무 쏟았다. 막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짜증이 나는 거지. 그것도 또 공감이 되네요. 사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주인공에 데니랑 크리스티안 조시 마크는 주인공에 가 있는데 펠레는 조연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펠레까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인공 데니는 어떤 인물로 비춰졌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되게 불안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 장면에서도 사실 남자친구가 그렇게 고민하는 부분은 솔직히 좀 이해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1년 정도 고민을 했다는 거는 1년 동안 그런 불안한 상황을 계속 여자친구가 겪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면 내가 그 크리스티안이라면 저렇게 불안한 남자친구를 계속 내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냥 처음에는 그 크리스티안한테 조금 뭐라 그러지? 감정이입이 됐다. 공감을 조금 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티안이 막판까지 가져갔던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도 선택이라는 게 나오는데 크리스티안의 선택에는 절대적으로 반대이지만 그냥 그렇게 고민하는 마음 자체는 좀 이해를 했고, 그리고서는 이제 플로렌스 퓨가 맡았던 이 데니라는 인물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크리스티안은 정말 전형적인 그냥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남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플로렌스 퓨는 데니는 이제 가정도 불안하고 특히 동생이 조울증에 있고 그런 거가 불안한데 자기는 어쨌든 따로 떨어져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감을 좀 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공감을 해주고 공감을 받는 게 되게 좀 필요한 사람. 근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족한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막판까지도 그냥 되게 외로운 친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사람이 인생에서 이만큼 끔찍한 사건을 갑자기 겪고 나면은 당연히 어딘가에 의존을 하게 될 것 같고 저는 데니가 누구한테든 지금 의지를 해야 되는 상태고 그게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절박하다 이거를 이제 둘이 싸우는 씬 잠깐 나오잖아요. 말다툼하는 맞아요. 씬 거기서 되게 잘 보여줬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사실 사실 일상적인 대화 같으면 사실 데니가 화내고 그냥 끝났어도 그렇지. 되는 장면인데 간다고 하니까 일단 잡잖아요. 계속 싸우자는 게 아니야. 그냥 음. 앉아보라고. 그냥 음. 사람이 되게 필요한 필요한 거야, 거야. 지금. 어디에 속한 그게 되게 맞아. 필요한 그렇지. 거예요. 그게 너무, 그래서 뭐 그게 저희가 보통 전 보러 갈 때가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 많잖아요.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그 새끼 나쁜 새끼 이 말을 듣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잖아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잘 대변하는 사람이고, 저는 크리스찬도 괜찮은 남자친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크리스찬 일단 애정이 있고 맞아. 전화 통화에서도 지긋지긋하다는 느낌을 친구들이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배려해주고 심지어 마음이 다 애정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서도 마크가 막 되게 함부로 굴고 이러니까 거기 말려들 필요 없다. 내가 같이 기다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는 친구고. 생일도 챙겨줬고. 어쨌든. 그러니까 잊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쁜 애는 전혀 아, 아니고 맞아요. 두 사람이 3년인가 4년을 4년 만났잖아요. 만났죠. 그 관계도 그렇게 얕은 관계 아니고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음. 데니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음. 됐고요. 이번에 두 번째 보니까 크리스티안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음.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공감을 못 해주는 거 아닌가? 물론 그 과정들이 있겠죠. 초반에는 이제 그 데니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공감도 해줬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으니까 자기도 점점 지쳐서 더 이상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어서 이제 형식적인 이야기, 형식적인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걸 티를 냈기 때문에 데니가 더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저는 보였었거든요. 처음 영화를 볼 때. 내가 진짜로 마음을 온전히 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얘가 떠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힘든 거 다 얘기할 것 같은데 결국 얘기를 하지 못하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얘기 다 못하겠어. 이런 크리스티안이 여기까지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참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 처음엔 했을 거예요. 초반에는 했을 수 지금 있죠. 더하면 관계가 깨질 거라는 걸 본인이 아니, 느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데니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감정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고 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심도 하는데 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필요한 얘마저 거야. 없으면 필요한 거야. 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으니까. 게다가 뭐 한두 달 만난 게 아니라 4년 가까이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또 다시 이 상태에서 또 새로운 연애를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너무 저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데니가 또 되게 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도 못 내고 그러고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 자기가 붙잡잖아요. 매달리잖아요. 데니가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여행 가는 거 안 좋아할 거야. 저 친구들은 분명히 그거를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마크는 티도 더 많이 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남자친구랑 떨어질 수 없고 어딘가에 속해 있어야 그치. 되는 상태였던 거지. 그걸 정말 연출을 잘했더라고요. 감독이.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는 종교에 귀의할 수 있는 아주 합당한 상태였다. 그렇지. 데니는. 최적의 그렇지, 상태였지. 최적의 상태였다. 근데 저는 데니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결핍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핍이 있는 아이이고 그 상황에서 뭐 물론 남자친구의 마음이 식었다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그냥 그 상황에선 헤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붙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로도 실격이지만 그냥 인간적으로도 실격이 아닌가, 인간 실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논문을 쓰는 과정을 봐도 그냥 끊임없이 얘는 참 계속 비겁해요. 여자친구한테도 계속 비겁하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맞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냥 거짓말. 그냥 그 현재를 모면하기 위한. 스타일. 너무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뭐 남자친구로든 그냥 인간적으로든
별로인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냥 데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리스티안 얘기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그 외에도 마크 조시 펠레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도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볼 때 플로렌스 퓨에 집중해서 보게 됐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펠레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걸 아니까 얘에 집중해서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은 어떤 인물이 좀 눈이 가셨었나요? 펠레가 전 눈에 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고 봤어요. 스웨덴 아, 처음부터? 친구에게 초대를 받아서 간다는 설정을 이미 알고 봐가지고 저놈이구만 이러면서 봤어요. 저놈이야. 원인 저놈이야.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운 거야. 어쨌든 얘네들을 제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처음부터 작정하고. 근데 친해졌잖아요. 그치. 친구가 됐잖아. 어.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 관계가 중요치 않은 거예요.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사고방식이 돌아가고 그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그 펠레의 부모님도 화형을 당해서 돌아가셨. 마지막에 그렇게 했죠. 돌아가셨잖아요. 지원자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축제가 90년에 한 번 열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맞아. 그건 맞아요. 근데 이 미드소마 축제가 아니라도 그 사이사이에 이게 없었을 것 같지 않아요. 90년마다 뭐 9명을 죽이는 건 아니었어도 분명히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90년에 한 번씩 9일마다 이런 미드스마 축제가 열리고 그리고 매해 메이퀸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가면 메이퀸 전대 메이퀸 사진이 쫙 맞아, 걸려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서 진짜 되게 좀 끔찍했던 게 저렇게 많은 전대 메이퀸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그치. 왜 지금 마을에는 내가 전년도 메이퀸이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소름인 팠잖아 거예요. 전년도. 어? 전년도. 한 명은 있었어. 한 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래서 난 그런 부분도 약간 소름 돋는 그래요? 부분이긴 했거든요. 난 거기 있는 애들 중에도 뽑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려오는 애가 남자만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얘기는 매해 뭔가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불타는 현장도 충분히 매해 있을 수 있었겠다. 어쨌든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매일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을 것 같고 저는 펠레가 진짜 무슨 뭐 우리가 요새 TV에서 보는 연쇄 살인 이랬던 사람들 보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안 하면 진짜 금단이 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 같아. 이 왜 무섭냐면 이 펠레 같은 유형에 걸리면 난 못 벗어날 것 같거든. 나도 맞아. 못 빠져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게 이번에 다시 보니까 얘기한 것처럼 제물로 데려갈 거라는 걸 명백하게 지금 정한 상태잖아요. 근데 친구들끼리 대화하면서도 스웨덴의 핫한 여자들 보러 가야지 명백하게 꼬드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되게 종교 의식 같은 걸 이제 시작되는 거를 초반부터 보여주면서 자발적으로 얘가 스스로 뛰어든 거야. 막 이렇게 막 애를 설득하려고 하잖아.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를 펠레 캐릭터에서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속이잖아요. 안 될 것 같은 건 너무 명백하게. 그렇지.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도 너무 무서웠는데 중간에 어느 단계까지는 제가 이 영화를 모르고 그냥 쭉 볼 때는 뭔가 이 마을이 정상적인 것 같진 않은데 어디까지를 나쁘다고 해야 되지? 왜냐면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평등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나는 약 같은 거 하면서도 손에서 이렇게 풀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감성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약을 저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연에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 받는 걸로 쓰면 나쁜 게 아니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 근데 도대체 어디가 나쁘지? 근데 얘가 자연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자연은 정말 각자 자기 역할을 기계적으로 알아서 다 한다. 그게 되게 무섭잖아요. 맞아요. 이게 내 역할을 이 말이 무서운 게 내 역할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의 역할도 내 맘대로 정하고 있잖아. 너는 9명 재물 중에 하나. 그래서 되게 저는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끔찍한 부분은 자유의지로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역할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는 사람까지 억지로 그 역할을 주고 곰탈 씌워가지고 넣잖아요. 운명이라는 거지.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나 거기 자원할래 이건 모르겠어. 근데 다른 애들의 역할까지 다른 애들의 행복이나 구원까지
그 말을 다시 환생하고 싶지 않을 텐데 환생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무섭고 그걸 아무 죄의식 없이 하고 있는 펠레가 나는 너무 끔찍했다. 그리고 저는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오, 외모가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렸어. 그 맞아. 캐릭터가. 그 펠레 얘기하는 네, 거죠? 펠레 그 눈이나 어. 이런 눈동자나 이런 게 선하고 선하고 근데 뭔가 약간 홀려 있는 것 같은 음, 눈동자야. 음. 그런 것들이 캐스팅 진짜 잘했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미드소마 보고 나서 감독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전이 이런 종교에 자기의 자전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어. 약간의 그 가족에 얽힌. 가족이 얽힌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실제로 미드소마 안에서 등장하는 이 데니가 본인의 젊은 시절 이제 크리스티안이 자기의 애인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상처도 받고 고통도 뭐 느끼고 하면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영화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나 같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가지고 미안하네. 나같이 공감 못하시는 여자 만났나? 되게 위안을 기계적으로 하더라고요. 크리스티안이. 사실 다른 친구들은 너무 예상되지 않았어요? 나는 사실 마크는 그냥 얘는 그냥 죽겠구나. 근데 난 조씨가 되게 그 절벽신에서 뭐 크리스티안도 마찬가지였지만 와 논문을 쓰려고 저거를 보고서는 떠나지 않는다고. 저게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갖고 있으면은 그 왜 사이먼이랑 코니는 완전 정상이죠. 가장 그쵸. 정상. 사실 그게 맞지. 난리가 났잖아요. 미쳤냐고. 그러면서 가만히 그거를 보고 있는 이 내부인들조차 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사이비 집단이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정상적인 반응일 맞아. 것 같은데 나는 조씨의 그러니까 뭐 크리스티안이랑 조씨의 반응도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은 저렇게 반응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지? 진짜 공감 능력이 네. 떨어지는 거지 이들은. 하물며 어쨌든 그 사건까지는 데니도 자기 집에 가겠다고. 맞아. 짐을 싸잖아요. 물론 펠레가 말렸지만. 근데 그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 절벽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도 있던 거래요. 그 고려장 약간 이런 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같던데. 북유럽 쪽에는 절벽 자살이라는 풍습 같은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막 엄마를 갖다 버린다고 하면 너무 죄짓는 것 같지만 그게 풍습같이 되면서 그냥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 이 절벽 자살도 이제 그 사회가 너무 각박하니까 노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노인들이 뛰어내리는 게 미덕인 것처럼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건데 여기는 아직까지 있나? 그럴 수 인류학자의 있겠다. 입장에서 여기까지는 자기도 들어본 거야. 조씨도. 오기 전에 펠레가 설명을 했던 걸로 보이더라고요. 설정상. 조씨가 알고 실수. 있어. 조씨는 그 단어도 알고 있고 그걸 진짜로 한다고 이렇게 진짜 맞아, 알고 알고 있었어. 이러잖아요. 근데 크리스티아는 맨날 조씨 그냥 뒤에 따라다니니까 같은 인류학회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냥 어쨌든 해서 나는 인류학자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의 하나의 문화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얘네가 뭐 9일 동안 하잖아요. 그 절정에 가기 전에 이제 재물이 한꺼번에 다 죽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씨는 그런 목적에 부합한 애니까 계속 막 경전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저는 사실 조씨에 대해서는 이 영화가 스웨덴을 배경으로 한 부분이랑 더불어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전형적인 그 인류학하는 학생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흑인이고 그리고 스웨덴이라는 곳도 되게 선진국의 느낌이고 하얗고 막 이런 느낌이죠. 이게 아시아의 무슨 종교라 이러면 또 저런 편견으로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계속 꽃이 나오고 맞아. 되게 아름답고 정제돼 있고 질서가 있는 것 같고 하얀 옷을 입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 뭐 일요일 날 교회 갈 때 단정하게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랑 너무 비슷해서 야 그냥 사입이 아니고 너네도 다 원 오브 댐일 수 있어. 그 너네 문화권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러면은 뭐. 그래서 학생들도 좀 인류학 이런 거 넣지 않았을까.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았을 걸요. 인신공양 정말 많았잖아요. 문화권별로 뭐 바치고 뭐 뜯어먹고 그치. 이런 것들. 우리나라만 해도 심청이 이제 인당수에 이렇게 제물로 그쵸. 바쳐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요. 해소가 됐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커플들은 전혀 사전 정보 없이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사전에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일어나는구나 미쳤다 이러고선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네. 눈을 감았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엄청 잔인했죠 사실. 네.
근데 그냥 생각해도 이제 도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조씨라는 인물하고 크리스티안은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 마크는 그냥 일찍 죽을 줄 알았어. 나도. 얘는 진짜 일찍 죽겠구나 싶었어. 그래야 될 애야. 너무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얘가 보면 좀 생각도 비관적이고 없고 약간 유아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 게 있고 진짜 얘야말로 공감 능력 아주 음. 제로인 것 같은 느낌 있고 음. 진짜 여자랑 놀려고 온 것 같은 음. 느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보면 꼭 공포 영화에서 제일 먼저 죽잖아요. 맞아요. 마크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걔가 또 촉이 좀 좋지 않았어요? 뭔가 음식 나고 이럴 때도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나 이거 왠지 먹기 싫어. 너가 안 먹고. 그랬었구나. 좀 의외다. 되게 의외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막. 본능적이구나.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왜 사람들이 막 3, 4, 5 그 풀밭에 모였잖아요.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네. 여기저기에서 청년들이 막 왔고 그때 이 그 데니 일행이랑 그 커플 말고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그런 데서 있지 않았어요? 젊은 애들 네. 외부에 있던 애들도 지금 돌아왔다. 음. 친구를 데려온 애가 이제 얘네들 두 그룹밖에 그룹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 건가요? 원래 아. 이제 외부에서 뭐 학교 생활하고 이랬던 애들도 전 돌아왔다고 이해를 했는데 90년에 한 그럼 번씩 나머지 다른 인물들은 그냥 실제로 마을에 살던 아이들이었던 걸로. 아 그렇구나. 근데 재물을 바치는 그 9명 중에 내부인의 명수와 외부인의 명수가 정해져 있었었던가요? 그래. 그런 얘기 네 해요. 명씩 했. 우리는 그죠, 뭐 그죠. 받은 만큼 준다 이러면서 음. 내부에서 4명이니까 우리도 외부에서 외부에서 네 4명이다. 음. 그리고 한 명의 그 여왕이 5월의 뽑는다. 여왕. 아 하지제 여왕. 네, 4번 질문 죄송합니다. 아니요, 주로 저는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 콘이랑 사이먼을 잉마르라는 친구가 데려오잖아요. 네. 근데 이 잉마르도 뭐 자원에서 그 9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애니까 신실한 애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여기서도 인간의 욕망이 보이는 게 얘가 코니를 좋아했던 느낌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펠레가 데니한테 보이는 그런 애정이랑 좀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진짜 여자를 좋아한 것 같은데 굳이 커플로 데려와서 그치. 여기에 제물로 희생을 시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지면 망가뜨릴 때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그냥 얘네가 진짜 기계적으로 100%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긴 나오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나 여기 벗어나고 싶어. 나는 뭐 뽑기로라도 내 이름이 희생자로 들어가는 거 싫어. 이런 애들이 분명히 생겼을 때 처벌하는 메커니즘도 분명히 있었을 것 거거든요. 같아. 진짜. 강하게 있었을 거거든요. 약초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자원인 것 같지만 반강제적으로 거기를 웃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너무 소름 메커니즘이 돋아.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야. 반대되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걸 눌러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여자 높아 보이는 분이랑 남자 사제랑 이런 애들이 그냥 똑같이 n분의 1의 그런 공평한 뭐 이렇게 안 그랬을 것 같아. 권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그 경전 해석하고 이런 애들은 그 재물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 그 동그랗게 넣는 거기에 자기 이름 안 넣었을 것 같아. 그럴 수 그렇지 있지. 않아요?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봐. 그래서 잉마루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소름 끼치는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기는 했는데 언니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되게 많을 것 같아. 처음부터 하나 끝까지. 꼽아주세요.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아 이거 너무 민낯을 보여주니까 이게 사실 나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 영화 자체가. 와, 이걸 내가 보고 있는 이 시간이 약간 믿기지 않는 느낌. 아 좋은 영화 많은데.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소름 포인트.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 재물이라는 역할을 어쨌든 도희님 말대로 쥐어주고 그 재물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나는 그 사이먼의 죽음 방법이 가장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 막판에 크리스티안이 도망가다가 우연히 헛간에서 발견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 바이킹의 고문 방법이래요. 그게. 그것도 있는 거예요. 사형 방법이요. 사형 방법.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을 결국에 죽이는 건데 갈비뼈를 여는 거예요. 등을 해서. 그런 걸 찾아보니까 끔찍하지. 아니 근데 딱 그냥 봐도 여기가 맞아, 뭐가 보이잖아요. 맞아. 날개 같이.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해서 그런 약간 스웨덴에 남아
스웨덴에 있는 바이킹의 풍습 이런 것도 이제 감독이 그리고 보여주고 숨이 싶었다. 붙어 있었어. 어. 이게 가장 끔찍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서서히 죽이는 방법이래요.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게 서서히 어. 죽이는 그러면 방법이라고 숨이 하더라고. 이렇게 어. 쉬어지는 그. 난 그게 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CG인 건 줄 아, 알았어요. 그래요? 일부러 그냥 만들어낸. 근데 그게 그러니까 착시 감독의 설정은 그렇게까지 갈비뼈를 다 뽑고 위에 걸 다 걷어내도 숨을 쉰다. 이게 감독의 생각이라서 살아있는 걸로 한 게 맞는 건데 실제 해부학적으로는 살아있을 수가 없대요. 설정인 거지 영화적 설정. 설정이야. 근데 이게 분명히 사형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맞아요. 사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안 했을 거다, 그냥 관념적으로 했을 거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도대체 사이먼이 그런 걸 그게 할 궁금한 이유가 거야. 있냐는 그 정도로 거지. 잘못했냐 이거지. 얘는 얘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어. 그리고 오히려 외부인이 자기의 생명을 그렇지. 주는 거에 가까운데 왜 이런 형을 했냐, 이거 이해가 안 돼. 그 이게 부분이 가장 너무 끔찍했던 소름이었어. 것 같아. 너무 생각해 보면. 끔찍했어. 아니 그 생각도 했거든요. 어쨌든 외부인과 내부인이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이 의식을 반대해서 그런가? 아니 나는 그냥 만약에 진짜 내가 많이 양보했다 쳐. 내가 많이 양보했어. 죽기는 죽이긴 해야 되겠어. 근데 어쨌든 겉으로는 계속 평화적이고 자발적이고 태양신한테 가는 거고 환생하는 좋은 거고 이렇게 꾸미는 거면 얘네 약 많잖아. 맞아. 9일 끝날 때까지 계속 약에 취한 상태로 못 움직이는 상태로 그냥 어디 살려뒀다가 예쁘게 치장한 상태로 거기다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난도질을 해서 정해놓은 죽음의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의 탈을 씌우기도 하고 집단에. 처음부터 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피해 정해놓은- 독수리는 왜 하냐는 거지. 이게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지. 그 중에 하나. 근데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얘가 당첨이 된 거고. 그러니까- 당첨이 된 거지. 나 모르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내부랑 외부의 구별을 두는 거잖아. 외부인한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아요. 내부인에 아무리 내가 자원을 해도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외부인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규율 자체가 외부인의 4명의 희생자를 만들 땐 한 명은 곰탈을 씌우는 것이고 하나는 아니야. 곰탈은 결정이구나. 아니에요. 나중에 여왕이 결정해 주는 여왕이 것이고 찍은 하나는 그런 바이킹의 살해 수법을 쓰는 것이고 보면 하나는 가죽을 아예 벗겨내 버리잖아요. 그런 마크. 식의 그런 식의 어떤 그 정해진 어떤 수순이 내부에서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까지 있다고 하면 얘네 진짜 너무 더 나쁘다. 뭔가 의미가 있겠지. 너무 무서워. 아니 그런 것까지 다 알면서 펠레가 데려왔다고 하면은 잉바를 진짜 그치.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캐릭터들인 거지. 그리고 그 인위적으로 근친혼을 해가지고 장애아를 만든다는 맞아. 것도 참 끔찍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역할을 그냥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런 예언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친혼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 아이는 얼마나 끔찍할까. 자기 역할을 그래 받아들이겠죠. 근데 원망이 없을까요? 그렇지. 근데 이런 존재가 사실 처음 본 존재가 아니잖아. 이런 거 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영화나 우리 문화권에서도 분명히 있는 거라. 네. 제가 제일 경악했던 장면은 섹스씬이죠. 짝짓기 씬. 그건 사실 별로 충격이 아니었어. 그래요? 아니 이 마을에서는 이 공동체는 모든 걸 다 같이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시작부터. 자웅동체.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나이가 되었다, 관계를 가져도 된다라는 것도 다 정해지고 그 아이가 남자와 관계를 가질 때 그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거의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어른들 많은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나체로 전라의 모습으로 함께 같이, 신음하고. 함께 신음하고 함께 오르가즘을 느끼는 같이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게 저는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리고 되게 웃겼어. 그 남자 표정, 크리스티안 표정이 뒤에 뭐지? 엉덩이까지 밀어주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쵸? 아니 나는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느꼈던 게 여기서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크리스티안을 이용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실제 임신을 하고 싶어서 유혹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성인이니까 다 알죠.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임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면 한두 달은 같이 살게 해줘야죠. 임신이 될 때까지. 그냥 의식으로 한 번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현실성이 없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보다는 그리고 나서 이제 데니가 그걸 목격하고 나서 같이 예, 울어주는 이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장면이죠. 저는 그 장면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데니가 너무 남자친구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실망스러워가지고
뛰쳐나가서 오열하죠. 오열할 때 같이 똑같은 울음소리를 내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포인트가 너무 소름 돋았던 게 네. 자웅동체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라는 마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유욕에 대한 거를 쟤들이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니는 어쨌든 소유욕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친구가 바람이라는 걸 형태를 핀 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서는 그 배신감과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오열을 하는데 도대체 소유욕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공감을 하고 같이 울어주는 장면이니까 그게 너무 괴기스러운 그게 거죠. 공감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이 아니라는 가짜인 포인트, 거죠. 가짜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나니까 그걸 그게 너무 티나게 소름, 보여주는 게. 그게 너무 소름인 거야. 그게. 근데 그런 가짜라도 데니는 위로를 받았을 그쵸. 거예요. 주인공은 그래서 당사자는. 표정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그 장면에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막 소리내서 울고 저도 본 적 있어요. 소리내서 기도나 이런 걸 울음으로 막 하고 그거를 여러 사람이 막 같이 하고 통곡기도인가 이렇게 얘기하긴 하던데. 근데 그게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일 것 같고 그거 뭐 신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되게 종교적인 경험이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이 있겠죠 되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서 데니가 우는데 그 여자분들이 막 달라붙어서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저게 너무 허상이고 실체가 없고 데니가 마지막에 웃을 때도 와 진짜 저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쨌든 자기 자리를 찾았구나 이걸 보면서 허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거기 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적어도 우리가 보면서 들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딱 들어가 있을 때는 그게 못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대놓고 보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 관객들은 제 3자의 입장으로 보니까 되게 기이하잖아요. 아니 저게 어떻게 동화가 된다는 거야? 말이 돼? 저렇게 기이한데? 근데 막상 그 집단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무엇보다 이 데니의 현재 상황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결핍이 커. 너무 맞아.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네들도 되게 교묘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다 이용하고 있어. 그렇지. 지금 데니랑 제일 가까운 애가 남자친구잖아. 그렇지, 크리스티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가는데 그냥 안 가는 게 좋아. 이 정도로만 얘기하잖아. 의도하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깨져야 되니까. 어. 게다가 깨져야 되니까. 그래, 의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 짝짓기 신도 그렇고 짝짓기로 관계라고 하기에도 그래. 그냥 맞아, 단순히 그건 그래. 임신을 하기 위한 그 짝짓기 신도 그렇고. 아니 근데 그런 환경에서 되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약물이잖아. 아무리 약을 먹였다고 해도 사람인데 동물적이라. 난 그거 공감이 근데 안 돼. 만약에 이 크리스티안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살아남았을까요? 아예 그 선택지가 없었을까? 근데 크리스티안은 어쨌든 살릴 생각을 하고 남겨둔 남자인 것 같았어요. 그쵸? 제가 느끼기인데 네, 왜냐면 외모가 괜찮잖아요. 우리의 번식으로 이거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한 거지. 낙점을 받은 거지. 그게 궁금하긴 했어. 얘가 다른 선택, 다른 행동을 했으면 달라졌을까 결과가? 약을 먹여서 계속 해롱해롱 그냥.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나왔던 그 관계 씬이랑 그 다음에 플로렌스 퓨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같이 울어주는 씬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화영하는 부분에서 함께 막 완전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씬들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괴이하게 그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공동체의 특징, 집단주의의 특징을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상해라고 느끼긴 했지만 그렇게 충격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사랑의 묘약 부분 있잖아요. 그 크리스티안을 꼬시기 위해서 음식에 음모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생리혈을 먹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나는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닥칠 수 있는 일이잖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나 이제 아까 신라면에 뭐 넣었어? 한 가닥이 감독님이 줬다. 그렇네. 그래서 나는 그게 더 막 약간 왜 이러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또 기억나는 게 마지막에 그 화형에 처해질 때 그때 자진해서 들어갔던 그 잉마르랑 어떤 남자 그 내부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엄청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 불에 타면서 그때 밖에서 같이 또 그 소리를 공감해 지르면서 주잖아. 하는 고통을. 그 장면도 아니 난 그걸 위해서 들어갔다 생각이 들던데요. 그 바깥에서 하는 종교 체험을 내가 그래 기폭제가 돼줄게 그 역할을 할 걸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되게 사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막 붉은 악마 하나가 한참 할 되는 때 거. 하나가 돼서 소리를 아. 지르고 미친 듯이 너가 내가 섞이는 거. 그러니까 야구장에도 그런 기분으로 가는 거 맞아. 많고 저 거기서는 콘서트 갈 쾌감이 때 있지. 너무 그런 거 느끼고 싶어서 가고. 근데 예전에는 뭐 콜로세움에서 사람 죽는 거 보면서도 그걸 다 열광했다고? 느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아야 된다는 그거를 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화영을 하는 거고 어떤 행사를 하는 거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심지어 자원까지 하겠다. 근데 자원을 한다 하면은 이걸 하도록 해도 되는 건가? 그렇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하잖아. 종교에서 우리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며 내가 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데 그냥 사회에서 종교를 놔둬도 되는 건가? 아니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너무 그러니까 들어서 마지막에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사람이 되게 신성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닥치니까 그 고통이 너무 현실인 거지. 사람인 거지. 그래서 나는 분명히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 순간에 그 고통을 딱 당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깐 내가 세뇌 당했더라도 실제로 내가 정말 재물이 돼 보니까 이거 미친 짓이네. 난 이 느낌 본능적인 받았을 거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좀 느껴서 네 마지막 순간에. 더더욱 쇼를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화영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만큼의 이렇게 비명이 터져 나오려면 화영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지. 다른 것보다. 산채로. 산채로. 그래서 아까 이미 얘기가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마지막에 그 데니가 그 집단에 녹아든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데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끝나는데 과연 언니들은 이런 데니가 이해가 될까? 되셨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공감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예전에 제 친구가 대학생 때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정말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친구가 한번 정말 힘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집안이 갑자기 무너지고 본인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닥치고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도를 아십니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실제로 그 재단까지 가가지고 돈을 내고 바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돈 그때 꽤 많이 당시에 내야 될 텐데.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치.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야 나 그때 이런 적도 있었잖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네가 대체 왜 이랬는데 그때의 상황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진짜 사람이 뭔가 힘들고 결핍이 있으면은 공허함이 있으면은 저런 사람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그럼.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겠다. 한 번씩 와 그런 게. 그럼. 근데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물론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살면서 힘들었었던 어떤 때에 뭐 당연히 친구들과도 얘기를 하고 주변의 지인들과도 감정을 공유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뭔가 가까운 사람에게 터놓을 수 있는 만큼의 이 한계치가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일 때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내 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어쨌거나 내 편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냥 불특정 다수들에게 네가 잘못되지 않았어.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공감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나 한번 종교를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이런 데는 교회가 직방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되게 귀찮은 애미 심한 애라서 게을러서. 주말에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기는 했는데 저는 완전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해요. 되게 그러니까 결국에 내 머릿속으로 납득이 안 돼서 아닌가 보다 하고 나왔을 뿐이지 종교적인 감성은 저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저 순간이 있어요. 있잖아요. 네, 있어요. 저 그리고 있어요. 인생이 지금 되게 삶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부대끼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순간이 되면은 궁금했던 것 같아. 저도 되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이러니까 나도 한번 가져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맞아. 따라하고 했던 적이 그렇지.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뭐 어떤 단체든지 간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근데 이 미드소마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정말 내가 자신이 있고 너 같이 와서 우리 뭔가 아름다운 걸 해보자 그러면 이 감독님이 하는 것처럼 열려 있어야 돼. 접근 가능성이 되게 가깝고 이 서울 어디 한복판에 내가 문 열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미드소마에서는 스웨덴이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맞아요. 달려와야 네. 있는 외진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또 하이킹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기도 힘들지만 나올 수가 그렇지. 없잖아 도저히. 그러니까 빡셌어. 정말 떳떳하면 왜 그런 데 모여 사는 건데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 일단 벗어나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무 환해서 숨어있을 데가 없어. 너무 넓어가지고 저 끝까지 아무리 도망쳐도 다 보일 것 같아. 그치, 맞아. 건물도 몇 채 맞아. 없어. 그래서 공동생활이야. 더더욱 정신병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잠도 심지어 다 같이 자죠. 칸막이도 없는. 단위 그래서 침대에서. 나도 나약한 사람이니까 어느 순간에 또 종교 가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또 어느 날은 여러분들한테 와서 진짜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이거 배워봐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 그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 아니라고 하면 그냥 역할을 거부하고 나올 수 있나 아닌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보장이 안 되면 더 이상 좋은 거보다는 나쁜 걸 훨씬 많이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 네. 저는 그 마지막에 그 미소가 융화됐다라고 느끼진 않았어요. 제가 느낀 느낌은 나 해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 해냈어. 왜냐하면 융화가 됐다면 그 옆에서 절규하는 사람과 같이 절규를 계속 했어야 되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이 데니라는 인물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은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웃음에서. 아 얘는 남자친구가 유일한 자기의 그런 기댈 수 있는 곳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를 잘 받아주지 않았어. 근데 헤어질 순 없어. 근데 자기도 좀 짜증은 났는데 어쨌든 달래가면서 얘기를 해서 스웨덴까지 왔어. 근데 근데 거기에서 조건 없이 뭔가 나를 계속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널려 있어. 나는 여기에 소속될 수 있어. 나는 가족이 없었는데 나의 가족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막판에 크리스티안이 결국엔 바람을 폈네. 얘를 내가 선택해서 죽였어. 크리스티안을. 그리고서 난 여기에서 행복하게 나의 새 가족들과 내가 원하는 걸 공감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화된 거 아닐까요? 그 단체에서 어쨌든 자기 역할을 찾은 거잖아. 그런 걸 수도 있겠대요. 근데 뭔가 좀 욕망적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욕망이 좀 가득한 느낌으로 사실 다가온 부분이에요. 일단 그 안에서 그걸 다 알고도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사실 전 펠레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 펠레가 그 잉마르가 코니한테 느꼈던 거 말고 펠레는 데니한테 나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거든. 맞아. 가족이 되게 중요했고 내가 그걸 잃어서 되게 힘들었고 근데 이 마을에서 다시 소속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짐작하잖아요. 그때 불에 타 죽은 게 분명히 부모가 이 마을에서 타 죽었을 것이다. 종교의식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걸 겪고 나서 외부의 대학생 활까지 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환경까지 왔는데 다시 자원에서 돌아갈까 그걸 다 보고 나서도 부모가 되게 소중했는데 근데 데니가 딱 그게 되는 사람 같아서 자기 손으로 제일 소중한 남자친구를 지목해서 그렇지. 죽이고 그걸 다 보고 나서도 웃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도 외부인이 들어와서 남을 수 있겠다 종교에서. 약간 성서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 게 보면 그 성경에서도 몇 번의 이제 그 제물을 바치는 기회들이 오잖아요. 이걸 행했을 때에 신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제물을 바쳐서 그것들을 이뤄내는
그랬을 때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거 너무 싫어. 난 성경에서 그런 게 되게 싫어. 자기 어린 아이를 데려와서 그렇죠. 아들을 죽이고 막 이런 네, 거. 너무 그것도 싫어, 가장 진짜. 아끼는 아들. 그런 잼물이야? 것처럼 일종의 얘에게선 어쨌든 마지막으로 남은 사실 가족들 다 떠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남자친구잖아요. 자기를 잘 아는 이 인물을 받침으로 인해서 결국엔 정말 완벽하게 이 마을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만약에 남자친구를 제물로 바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목했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아 이제 진짜 얘는 정말 이 마을의 일원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한 번의 시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또 너무 싫어. 그 공동체에서 얘에게도 던졌던 어. 시험대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전 한편으로는 되게 이상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데니가 그렇게 웃으면서 그 화형되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에서 안도를 했어요. 적어도 얘는 여기서 맞아. 이거 이 마음 적어도 여기서 뭐 버림받거나 살해나가지 않고 여기에 적응해서는 살겠구나. 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어. 저는 안도했어요. 왜? 그냥 죽지 나는 않을 것 죽을 수도 같아요.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울고만 끝났으면 되게 걱정됐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 미소를 지음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안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걱정이 됐는데 언니들의 영화를 보고 마지막 한 줄 평. 저는 여름에 보면 좋을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드소마. 그렇죠. 오싹함도 있고요. 그 오싹함과 함께 묘한 통쾌함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주인공인 데니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포 영화이지만 그저 무섭기만 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보면 생각할 것도 많고 대화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 보면 좋을 영화를 추천드려요. 네, 저는 신이 정말 있으면 인생을 아름답고 자유롭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 할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 뭐라도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뭔가 참으라고 하고 뭘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고 이런 또 특히 뭔가를 바쳐야 되고 이런 신이라면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마지막에 그 데니 웃는 장면에서 저는 약간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약간 감독한테 당한 느낌. 나 감독한테 좀 당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아서 좀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저는 이 영화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뭉치면 얼마나 끔찍한 짓까지 저지를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감이 필요할 때 굳이 멀리 가지 말아라. 우리가 녹음하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멀리 갈 거 없이 우리에게 와라. 살롬을 찾아주세요. 살롬을 찾아달라. 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녹음은 네. 은하님 책과 영화 저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이게 계속 소름이 돋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을 틀어서 추워서 그런 거겠죠? 저한테는 딱 저의 취향 저격이었던 2주였고요. 다음 달에는 유주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 네,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룰루 밀러 작가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과 기에르모 델토로 감독의 쉐이브 오브 워터. 이게 물고기가 나와서 네, 제가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목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인데 뭔가 물고기로 제가 공통점을 엮어봤어요. 이런 1차원적인 거 너무 좋아요. T의 선정. T의 선정. 네, 다음 달에도 기대가 되네요. 네, 책과 영화 열심히 또 읽고 보고 나오겠습니다. 언니들도 미리 시간 날 때 틈틈이 책과 영화 함께 이 읽고 책은 보고 제법 오세요. 호불호가 이것도 갈리더라고요. 맞아요,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과연 호일지 불호일지 너무 기대되는 다음 시간이고요. 진짜 영원히
다음 시간에는 영혼을 챙기고 오는 것으로. 네, 다음 달에는 제가 일을 좀 잘 마무리하고 영혼 잘 챙겨 나오도록 할게요. 네. 여름 잘 보내시고요. 다음 달에 생기 있게 돌아올게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